어두운 밤, 한옥 거실. 지우와 민호가 마주보고 서 있다. 뒤쪽에 닫혀있던 준의 방문이 살짝 열려있고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온다. 전등이 깜박거리며 불안정하게 흔들린다. 민호, 만약 준이 정말 죽었다면 그럼 어젯밤 내 목을 움켜쥔 건 대체 누구였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직접 그를 묻었다고 했어. 그 순간 방 안의 어둠 속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온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 민호, 넌 확신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맞다는 걸. 순간 전등이 꺼지며 차디찬 바람이 방 안을 휩쓴다.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저는 항상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었지만 제 결혼이 공포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댁에 들어갔을 때 분개한 영혼이 아직도 거기 있는지 몰랐다. 미치거니를 가두었던 방에서 자야 할지도 몰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발견하느니 차라리 그가 침묵하는 것이 나을 만큼 어두운 비밀이 있는지도 몰랐다. 죽은 자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너한테 그들이 진짜로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하면 어떡해? 쌍둥이가 있는데 한 녀만 살고 다른 한 녀는 여전히 오래된 한옥에 매달려 자신의 것을 돌려받을 나를 기다린다면?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 그날 밤까지 내 침실문이 저절로 열리는 밤,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 밤. 그녀는 내 자리를 빼앗았다. 이제 너는 모든 걸 잃을 차례야? 당신은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들일까요? 저는 제가 누군가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실이 밝혀지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어? 문이 저절로 열렸다. 어둠 속에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거울의 그림자가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내가 떠난 지 한 달 후에 집에 불이 났다. 아무도 살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을린 글은 여전히 남아있다. 누가 썼는지 잘 알아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을 용기가 있나요? 저는 매일 밤 고층 빌딩이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현대도시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29살 지우입니다. 저는 언론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까지 나의 하루하루는 꽤 평온하게 흘러갔다. 저는 제 결혼이 저를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로 몰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민호는 이상적인 남자이다. 그는 자상하고 따뜻하며 항상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한다. 그는 유적이 우거진 옛 도시 경주의 한 전통 가정 출신이다. 민호가 제게 청혼했을 때 저는 제가 행복한 삶, 따뜻한 가정에 들어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제가 틀렸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처음 민호 가족 데뷔했을 때 뭔가 안 좋은 걸 느꼈어요. 그들의 고풍스러운 한옥은 한적한 시골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평화로워 보이지만 삼켜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등줄기를 따라 한파가 몰아쳤다. 문틈으로 밀려드는 바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장은 유난히 두근거린다. 민호의 어머니인 정할머니는 예측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나를 맞았다.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것 같았다. 즐거운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트집 잡히는 느낌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저녁 식사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되게 잘 준비되어 있는데 민호 말고는 아무도 진짜 말을 안 해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상한 눈초리로만 나를 바라보았다. 저녁 식사 후 민호와 그의 어머니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나는 집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 나는 곧 복도 끝에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낡아 보이는 두꺼운 나무문인데 이상한 것은 손잡이에 작은 흠집이 나 있어서 마치 누군가가 여러 번 열려고 했던 것 같다. 나는 허리를 굽혀 문에 귀를 대었고 거의 즉시 안에서 소리가 났다. 숨소리, 바람 소리도 끼걱거리는 옛집 소리도 무거운 숨소리도 아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정신을 가다듬기 전에 바로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유. 저는 얼었어요. 돌아보니 점 여사가 등 뒤에 서 있었고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당신은 그 문을 만지지 말았어야 했어요.
나는 침을 삼키려고 애썼고 침착하려고 애썼다. 누가 있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고 미소는 나를 등골이 오싹하게 느끼게 했다. 알고 싶지 않은 것은 묻지 마세요. 그 말이 있은 후 점 여사는 몸을 돌려가 버렸고 나는 대답 없는 질문을 무수히 늘어놓고 서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밤에는 나무바닥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 집안 어딘가에서 음산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가끔 침실문 밖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도 들렸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중간에 일어나 보니 민호가 방에 없었다. 물을 얻기 위해 살며시 부엌으로 내려갔지만 복도를 지나자 잠긴 방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숨소리만이 아닙니다. 나는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지우. 저는 몸이 뻣뻣해요. 그게 제 이름입니다. 누군가가 그 문 안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꼭 닫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다음날 아침에 민호한테 물어보기로 했어요. 민호? 복도 끝에 있는 방에 뭐 있어요? 민호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 질문을 듣고 손을 딱 뗐어요.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단지 몇 초 동안 침묵한 다음 천천히 말했다. 지우야, 그 방 물어보지 마. 그런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당신의 눈빛에서 긴장감이 역력하게 느껴져요. 잘못 들었어요. 민호, 그 안에 누구 있어? 그는 컵을 탁자 위에 3개 내려놓아 커피를 비벼 만들었다. 그 문은 절대 열지 마, 지우야. 그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나는 조용했다. 민호가 이렇게 나한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어. 이 집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궁금증에 참을 수 없어 다시 점 여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다. 정말 알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차갑다. 마음속으로 뭔가 재촉하고 있는데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옷 속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어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 안에 앉아 있다. 그는 온몸이 말랐고 옷은 누더기였고 머리카락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그의 눈은 고무하고 영혼은 없으며 마치 오래전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몸은 아직 살아있다. 어서 와, 지우.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뒤로 물러서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점씨는 내 옆에 서서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은 어머니의 전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가족의 일부야?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문이 내 뒤로 쾅 닫혔다.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악몽에 빠졌다. 민호네 집에 한옥에 입주한 날부터 상상했던 것처럼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의 모든 것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집이 넓지도 않고 눈에 띄게 무서운 것도 아니지만 마치 제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밤에는 계속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잠이 깼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움직이는 것처럼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 때마다 복도는 완전히 텅 비었고 제 심장 박동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나는 민호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다. 상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집이 낡아서 나무가 울리는 것은 흔한 일이다. 나는 그의 말을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날이 갈수록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없었다. 악몽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조금 있을 뿐인 어두운 방에 서 있는 꿈을 꿨다. 제 앞에는 민호와 얼굴이 똑같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생명이 없었다. 그 눈은 뜻없는 심연처럼 검고 어두웠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먼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싸늘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깜짝 놀라 깨어나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손을 담요에 꽉 쥐었고
여전히 심장이 마구 뛰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방구석에 누군가가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내가 그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상한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번은 해질녘 해거실 창문을 지나는데 키가 크고 마른 남자의 그림자가 유리에 찍혀 있는 것을 보았다. 민호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돌아섰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부엌에 가서 물을 길어 오는 날 밤까지. 계단을 내려오자 부엌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깨어있는 사람은 나뿐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시어머니가 마루 한가운데 바닥에 앉아 계셨다. 그녀는 제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언어를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꽉 차서 마치 성경을 기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이 굳어서 밤이 걸어갈 수 없었다. 그때 할머니의 표정을 잘 볼 수 없었지만 주변 분위기는 소름이 끼쳤다. 용서하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오지 마.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고 목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목이 메었다. 갑자기 그녀는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지유, 너 왜 여기 있어? 나는 깜짝 놀라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정 여사의 눈에는 공황 상태가 처음 보였다. 엄마. 뭐해? 천만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바닥에 흩어져 있는 종이를 재빨리 치우고는 나에게 걸어왔다.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강하게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민호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리하고 예전처럼 온순해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손에서 차가운 느낌이 나에게 전해져 나를 오싹하게 했다. 그 당시 저는 무엇이 더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나 이 집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방은 음산하고 먼지가 모든 것을 뒤덮었지만 나를 더욱 오싹하게 한 것은 벽에 걸린 사진들이었다. 민호가 다른 한 뼘은 꼭 닮았어요. 한 발짝 물러나 진정하려 했지만 먼지로 뒤덮인 침대 옆에 낡아 빠진 서랍을 열자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안을 뒤적거리다가 누렇게 변한 진료기록 한 묶음을 발견했다. 안에는 구겨진 조미와 얼룩덜룩한 붉은 잉크 자국이 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길 때 숨을 죽였다. 사망증명서 한 장, 그 위에 인쇄된 이름은 나를 누군가에게 숨이 막힌 것처럼 느끼게 했다. 박준. 생일. 민호랑 잘 맞는 것 같아요. 4만일. 1년 전 나는 손에 조미를 꽉 쥐었다. 내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있었다. 이럴 수가? 왜 민호는 쌍둥이 형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준이가 죽었다면 그럼 내가 어둠 속에서 봤던 사람은 누구지? 온몸이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이 밤을 뛰쳐나가 민호를 찾아 달려갔다. 내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을 때 고개를 들었고 내 얼굴에 공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당황한 눈빛을 잠깐 보였다. 지유. 왜 그래? 나는 손에 종이책을 꽉 쥐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 왜 나한테 쌍둥이 형이 있다고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의 얼굴이 즉각 굳어졌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망증명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 이름을 보자 민호는 입술을 살짝 다물고 얼굴은 내가 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참백했다. 준? 사고로 죽지 않았어. 민호가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5년 동안 그 방에 갇혀 있었다. 나는 조용했다. 숨을 거의 못 쉬겠어요. 밤이 잠겨 있다. 밤의 발자국 소리. 내 악몽 속의 목소리. 등줄 뒤를 따라 전율이 흘렀다. 민호?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뒀어?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두 눈은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예요. 한 차례의 매서운 추위가 나의 전신을 따라 달렸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왜요? 민호는 고개를 숙여 두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준이는 나랑 안 닮았어. 그는 다르다. 어머니는 그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셨다.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는 그를 더욱 두려워했다. 엄마가 말했다. 준이는 귀신에 홀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둠이 우리를 꽉 쥐고 있는 것처럼 방의 공기가 고요해졌다. 엄마는 그를 그 반에 가두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를 내보내면 그가 온 가족을 죽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현기증이 난다. 민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밤에 그 어떤 속삭임보다 무서운 침묵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민호가 한마디만 했어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한 문장. 준이는 진짜 죽은 적이 없어.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무서웠어요. 나는 지금처럼 공포를 느낀 적이 없다. 싸늘한 팔 같은 민호의 말이 뇌리를 찔렀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망설이는 빛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이것은 단지 사악한 농담일 뿐이라는 어떤 징후가 있다. 하지만 아닙니다. 목소리의 두려움, 그의 손이 꽉 쥐는 방식, 그의 간헐적인 숨결 하나하나 모두 너무 현실적이다. 방 전체가 빙글빙글 도는 느낌에 한 발 물러섰다. 시어머니가 준이를 죽였다고요? 아니, 그건 불가능해. 엄마가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부엌 바닥에 앉아 이해하기 힘든 경어를 중얼거리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잠긴 문으로 다가가자 나는 할머니의 경고의 눈빛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손목을 조이며 이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셨을 때 차가운 손을 떠올렸다. 나는 온몸이 차가웠다. 민호, 우리 엄마가 준이를 진짜 죽이면? 그런데 왜 그녀는 여전히 밤을 꽉 잠그고 있을까요? 죽었잖아요. 민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고통과 갈등으로 가득 찬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몰라요.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엄마가 오빠를 죽이고 사실을 숨겼는데 모른다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다. 내가 자문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넌 이해 못해. 지우야. 어떤 것들이 있다.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좋아. 나는 가슴이 마구 뛰었다. 악몽, 밤의 발자국 소리, 창문에 비친 이상한 그림자. 나는 미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준이 죽었다면? 이 집에 누가 있을까요? 라고 민호 씨는. 방은 무시무시한 침묵으로 잠겨 있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다.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문 잠그는 소리. 저 잠긴 문 딱 열었어요. 우리는 거의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심장이 멈췄습니다. 내가 여러 번 열려고 했던 오래된 나무문, 준의 방으로 통하는 문. 어둠 속에서 천천히 열리고 있어요. 아무도 만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열렸습니다. 민호는 굳어 있었고 그의 입술은 참백했다. 나는 그를 보고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창백하고 뼈가 암산한 손이 문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민호. 짙은 쉰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왜 넌 엄마가 날 죽이게 내버려뒀어? 내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지만 민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떨렸고 그의 얼굴은 조미처럼 참백했다. 문이 활짝 열렸다. 키가 크고 마른 사람, 끈적끈적한 머리, 누더기 옷, 깊은 검은 눈동자가 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아직 살아있다. 아니면 그는 실제로 죽은 적이 없다. 준의 진실을 알게 된 후로 나는 한순간도 평온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막연한 공포나 덧없는 예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집안에 존재합니다. 낮에 저는 제가 겪는 모든 일은 환각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망상을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문틈으로 바람소리만 남고 복도에 어둠이 딸렸을 때 나는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었다. 무엇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속삭임 소리가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먼 소리가 아니라 내가 변념할 수 있는 폭풍 소리가 아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얼굴에 바짝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내 귓가에서 속삭이고 차가운 호흡이 내 피부에 닿았다. 지유, 넌 여기에 속하지 않아.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보니 온몸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방 안은 완전히 조용했다. 민호는 아직도 내 옆에서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인 줄 모르고 자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닙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주내 낡은 방문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나는 항상 그것이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민호도 감히 그걸 열지 못하는 걸로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하지만 내가 돌아올 때마다 그는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조용히 지켜보는 여문 없는 눈처럼 검은 틈을 비집고 다녔다. 처음에는 집안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민호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문을 닫기 위해 문고리에 손을 얹자 안에서 냉기가 쏟아져 나왔다. 바람의 차가움은 아니다. 뼛속까지 차게 추워요. 매우 춥다. 안에서 뭔가가 죽었어요. 나는 거의 매일 밤 잠을 못 잔다. 나는 더 이상 한밤중에 화장실에 갈 엄두가 나지 않고 불이 꺼졌을 때 더 이상 복도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저는 밤새도록 불을 켜놓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잠시 잠이 들자마자 갑자기 내 몸에 무엇인가가 닿는 것을 느꼈다. 그냥 한파가 아니라 차가운 손이 내 목에 닿았다. 피부가 닿자마자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에 퍼져서 마치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누군가가 내 목을 움켜잡고 있다. 나는 그를 볼 수는 없지만 나는 느낀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공포가 엄습해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는 소리쳤다. 민호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자마자 불을 켰다. 지유, 왜 그래? 나는 숨을 헐떡이며 두 손으로 내 목을 꼭 껴안았다. 하지만 내려다보면 아무도 없어요. 민호가 초조하게 제 어깨를 잡았어요. 나 악몽 꿨어? 괜찮아. 나는 대답할 수 없다. 나는 아직도 내 피부에서 차가운 느낌을 느낀다. 나는 당황해서 방을 둘러보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흔적도 없고 우리 외에 다른 누군가의 흔적도 없어요. 근데 내 시선이 침대 맞은편 거울을 스쳤을 때 나는 얼어붙었다. 거울 표면에 마치 누군가가 유리를 긁어내어 쓴 것처럼 삐뚤삐뚤한 글씨가 떠올랐다.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온몸이 차가웠고 두 다리는 굳게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나약했다. 민호, 형 봤어요? 나는 떨면서 거울의 글궐을 가리켰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것을 보는 순간 안색이 참백해졌다. 아무도 말을 안 해 방 전체가 죽음의 침묵에 잠겼다. 어디선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느껴졌다. 민호 말고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에게서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집을 떠난 적이 없다. 준이 진짜 죽은 적이 없어. 민호는 내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눈은 극도로 담원했다. 어림없어요. 말도 안 돼. 거의 비명을 질렀어요. 또 부정하고 싶어요? 준이 글씨야. 그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민호. 아직 여기 있어. 아직 여기 있어. 민호는 벌떡 일어나 거울의 글씨를 수건으로 닦으며 달려갔다. 하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더 퍼집니다. 마치 유리 깊숙이 들어간 것처럼요. 갑자기 방 어디선가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거칠고 조용하지만 조롱 섞인 웃음소리. 민호 소리가 아니야? 가슴이 조여 숨 쉴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민호, 목이 메었어요. 민호가 나를 돌아보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그의 바로 뒤에는 거울에 비친 키가 크고 창백한 얼굴에 빛이 없는 깊은 눈을 가진 그림자가 있었다. 그의 입이 부드럽게 열렸고 나는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우야, 넌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소리를 지르자 방 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방은 절대적인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두려움이 나를 꽉 붙잡고 꿈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기괴한 현상이 악화되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민호,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해. 바로. 민호가 저를 보면 당황스럽고 불안한 눈빛이 역력해요. 그는 내가 더 이상 장난을 치거나 충동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저는 정말 당황하고 있어요.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지유. 안 돼.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순 없어. 나보다는 자신을 더 설득하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 두려움, 절망이 뒤섞여 더 이상 주체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신이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당신 오빠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고 싶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의 눈에서 고통,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진실 사이의 찢김을 볼 수 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직 말을 꺼내지 못했고 아래층에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 둘 다 깜짝 놀랐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그 외침은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그는 내 손을 잡았고 둘 다 계단을 뛰어내려와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은 내 몸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누워 계셨는데 몸이 이상하게 오그라들었어요. 그녀의 두 눈이 뒤집혔고 흰자만 남았다. 그녀의 입은 비뚤어지고 이빨은 거의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서로 바싹 달라붙었다. 그녀는 마치 엄청난 공포를 목격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뻣뻣하고 목이 바짝 마르고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가 아니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활짝 열려 있어요. 나는 눈을 깜박이며 내가 환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닙니다. 문이 정말 열려 있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깊이는 블랙홀처럼 매력적이었다. 어둠 속에 뭔가가 서 있어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눈빛은 느껴져요. 그가 나를 보고 있다. 준, 민호가 속삭이자 그의 목소리는 거의 숨도 쉬지 않았다. 이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죽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끈을 잡아당긴 꼭두각시처럼 일어나 앉았고 하얀 눈은 문을 향했다. 그녀의 입은 열렸지만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민호. 우물바닥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낮고 신 목소리가 들렸다. 방 안의 검은 그림자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내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얼어붙은 듯 뻣뻣하다. 민호가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도 떨고 있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내가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그러나 점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이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나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 짐으로 가득 찬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활짝 열린 문을 향해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붙잡아 바닥에서 꿈틀거리게 했고 그녀의 손톱은 절망으로 땅을 긁었다. 안 돼. 하지 마. 준아, 살려줘. 사고였어. 엄마가 의도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준이 안 들어. 뿌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몸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너무 빨라서 나는 잘 볼 수 없었다.
문이 쾅 닫혔다. 그리고 조용히 집 전체가 죽음의 고요에 빠졌다. 비명이 없어졌어. 긁히는 소리가 없어졌다. 구걸하는 소리는 더 이상 없었다. 시어머니가 사라졌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민호, 내 목소리가 떨린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았고 내가 그의 눈에서 본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절망입니다. 제가 알 정도로 깊은 절망감이 만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결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지금까지도 제가 정말 빠져나갔는지 모를 악몽이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당황한 눈, 무의미한 간첨을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준아, 하지 마, 부탁해요. 하지만 어떻게 그녀가 죽은 사람에게 간첨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준이 죽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상한 현상, 밤의 속삭임, 내 목에 차가운 손, 거울에 보이는 글고는 모두 나를 끔찍한 사실로 이끌었다. 그는 실제로 그 집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도망쳐야 했다. 만약 내가 그 순간에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다음 날 저는 경주를 떠나 민호, 집착하는 한옥,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비밀들을 모두 제쳐두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뒤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제 생각에 제가 계속 움직이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밤중에 더 이상 제 침대 바로 옆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느낌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사무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떠난 지 한 달 뒤 밤중에 불붙은 한옥에 대한 소식은 나를 잠잠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민호나 그의 어머니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시체는 없어요. 목격자가 없어요. 이치에 맞는 설명이 없다. 단지 잿더미, 검게 탄 벽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만이 그 집에서 불타는 사진. 똑같은 두 남자의 사진, 얼굴의 절반이 불에 타 민호와 준의 경계가 흐릿하고 일그러졌다. 그리고 다른 한쪽 벽에는 누군가가 얼룩덜룩한 불에 그을린 흔적을 새겼다. 간단하지만 등골이 오싹한 한 줄, 나는 말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내가 떠날 때 옳은 일이었나요? 그른 일이었나요? 제가 남아서 민호를 도와야 할까요?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게 기회가 없었나요?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비 오는 밤에 침실 거울 보면 나는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눈빛을 느꼈다.